지금부터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초등교사 노동조합의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사 노조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 7년간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자문을 맡아온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변론하면서 지난 10여 년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절실히 체감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들이 모두 학폭위에서 처리되도록 한 이후 학폭위 처분 취소를 바라는 가해 학생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에게 절차상 위법이 되는 사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과 쟁송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마침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신설되고 2014년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되며 선생님을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사건이나 불리한 학생부 기재가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선생님에게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것을 하나의 소송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학교는 전쟁터이고 또 복마전입니다. 학부모들은 온갖 전문 변호사들의 힘을 빌려 선생님들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교육행정당국은 이를 방관하거나 수수하고 부추기며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는 금쪽이와 일진들의 천국으로 변하여 평범하고 선량한 학생과 선생님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학교는 우리의 미래이기에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정당한 훈육과 생활지도 업무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악법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시작합니다. 저는 근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며 해당 조항에 대해 2010년대 중반 3번에 걸쳐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제기한 소송들이었습니다. 2012년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생긴 뒤 지금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기는 일들이 가장 먼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은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 헌법재판소는 유기나 방임 수준의 정서적 학대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동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은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지난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기대는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법원은 유기나 방임 수준에 이르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며 형사처벌을 부과하였습니다. 명시적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정서적 학대는 형법상 학대 조항처럼 유기나 방임 수준에 이를 필요가 없고 또한 적극적인 목적과 의도가 없더라도 학대 피해에 대한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법문이 정한 고의범 처벌 요건까지 완화해서 사실상 과실범까지 처벌하였고 유기나 방임 수준이 아닌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죄의 가벌성을 무한대로 확장해 왔습니다. 수사기관들은 이러한 판례를 기반으로 선생님들을 수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 아이에게 가서 방학 때 우리 아이와 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형벌이 부과됐고 선생님이 학교 행사에서 뽑기에 꽝 대신 D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도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하였습니다. 선생님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달려든 아이의 잘못을 1시간 반 정도
그 잘못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알렸다고 그 아이의 정서적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수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도무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난 10년간 교육 현장에서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생님들의 정당한 훈육 및 생활 지도에 대해 업무의 정당행위성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명백히 선생님들의 훈육과 생활지도 업무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학교를 위해서도 또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이런 법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하겠지만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최소한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도 내려준다면 국회에서는 해당 법조문을 개정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 헌법 제10조 책임의 원칙, 이 두 원칙을 위반하고 교사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 무도한 악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계속해서 알려나가겠습니다. 평범하고 선량한 다수의 아이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학교가 진정한 배움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소송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금의 교실에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교원의 생활지도에 반감을 품고 기분이 상하면 아동학대로 고사를 조하는 일이 남발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악의적 고소도 빈번하게 일어나 교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증언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고 즉시 직위해제되고 있으며 공소시효는 교사의 경우 최대 20년에 달하여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교사노조 연맹이 지난 4월 실시한 유초 중고 교원 11,37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제1순위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이 38.21%로 꼽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호하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초등교사 노동조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초교주 조합원은 10년 전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다 한 아이를 밀쳤다는 이유로 최근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그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나의 억울함이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희초, 후원초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는 교사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었다며 청구인으로 나선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학교폭력 담당 업무로 가해 학생을 조사하던 중 우리 아이가 강압적 취조로 느껴졌다고 한다며 해당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경남의 한 교사는 급식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학생에게 교실에 있어도 된다고 했다가 학생 급식지도 소홀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충북의 한 교사는 모든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교사 책상 옆에 앉혔다가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이를 따돌렸다며 고소당했다. 이들 모두는 아동학대 최종 혐의 없음 결과를 받기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불안 및 우울장애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교육당국은 유기나 방임이 아닌 교육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학대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는 교사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기소만 되어도 직위 해제를 하며 교사를 2번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학생을 위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돌아옴에 따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게 된 교사들은
교육 전문가로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인정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에 초등교사 노조는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실 안에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죄형 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 헌법 제10조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교사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 시작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이 땅의 교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부여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해 제대로 심판해 주길 바란다. 2023년 8월 18일 초등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정수경.